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자율혁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대학 혁신 지원 사업단 부단장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오늘 이 설명회를 위해서 저희 단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을 예정이셨지만 오늘 외부 행사가 있는 관계로 인사 말씀은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우리 학교 목포대학교 대학혁신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율혁신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릴 순서는 2022년, 그다음에 2024년 대학혁신 지원 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학교 자율혁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목차로 교육부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의 자율혁신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그다음에 2024년까지의 대학혁신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2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9년에 1주기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고, 마찬가지로 이제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서 2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기원 계획을 수립한 사업입니다. 우리 대학은 1주기의 자율 협약형에 해당되어서 3년간 총 123억을 지원받았고,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서 2주기 지원 대상 대학으로 다시 한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포뮬러 지표라고 하는 그 지표에 따라서 매년 약 45억씩 3년간 총 135억의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1주기 사업의 성과를 계승을 하고 보완하고자 2주기 사업의 기본 방향은 대학별 여건, 그다음에 역량에 따라서 자체 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의 질적 혁신의 내실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대학 내 재정 지원 사업 간 유기적 연계, 자체 성과 관리 및 환류를 위한 총괄 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 대학도 이러한 추진 전략에 맞게 올해 5월에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부에 제출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업의 전반적인 미션하고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 이제 자율혁신 계획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20일경에 교육부로 이제 자율혁신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요.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중점적으로 이제 보실 그런 내용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를 우리 대학은 지역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교육, 연구, 평생학습, 기타 영역에서 세부 내용, 즉 미션과 세부 과제,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율혁신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 학교 발전 계획과 혁신 지원 사업 목표와 연계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로 이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혁신 전략 총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제시한 발전 계획 추진 방향에 따라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을 하였고요.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대학의 교육, 연구, 평생학습, 기타 영역의 현황과 1주기 사업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서 전체적인 혁신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대학의 영역별 혁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혁신에 대한 내용은 3개의 세부 내용, 그다음에 15개의 세부 과제. 두 번째로는 연구 혁신에 있어서 1개의 세부 내용, 그다음에 3개의 세부 과제. 그다음에 평생 교육에 있어서는 1개의 세부 내용, 1개의 세부 과제. 마지막으로 기타 영역에 있어서 1개의 세부 내용과 2개의 세부 과제. 따라서 총 6개의 세부 내용과 21개의 세부 과제를 수립을 하였고요. 그 보고서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기타 내용들은 대학의 운영 혁신, 그다음에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대학 간 공유 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사업의 기본 방향에 충실하게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서 앞으로의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대학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차례로 교육 혁신부터 기타 혁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첫 번째 말씀드린 교육 혁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뭐 미션하고 핵심 전략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MP1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미래 융복합 교육 플랫폼 고도화, MP2 지역 수요 기반 미래 교육 품질 개선 체계 활성화, MP3라고 해서 학생 성공 지향, 스마트 교수 학습, 체계 활성화, 이렇게 큰 세 개의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MP1-1부터 해서 MP3-5까지 세부 과제를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 계획을 각 부서, 그다음에 단과대별로 이제 의견 수렴을 하면서 공문으로도 발송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서 의견 취합을 좀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사업 내용들이 여러 부서에서 이제 주신 그 내용과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다소 제목이라던가 워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서 팀장님들이나 혹은 뭐 각 서의 원장님들, 그다음에 그 부서 팀원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저희가 노력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교육 혁신과 관련돼서 좀 세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1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미래 융복합 교육 플랫폼 고도화, 이러한 세부 내용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MP1-1에서 MP1-7까지 세부 과제를 저희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P2는 MP2 세부 내용으로서 지역 수요 기반 미래 교육 품질 개선 체계 활성화라고 해서 이 세부 내용 안에는 3가지의 세부 과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MP2-1부터 MP2-3까지 해서 3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본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MP3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부 내용으로서 학생 성공 지향, 스마트 교수 학습 체계 활성화라는 내용으로 이 사업은 사실 우리 학생처에서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어갈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과제는 MP3-1부터 MP3-5까지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교육 혁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큰 틀의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연구 혁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융복합 연구라고 하는 메인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세부 내용과 세부 과제를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MP4는 연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세부 내용은 지역 미래산업 융복합 연구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세부 내용으로 이제 제시를 했고, 그에 따른 세부 과제는 보시다시피 MP4-1부터 MP4-3까지 해서 세부 과제를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부 과제 내용은 그 지난 1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1주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부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도 이제 뭐 손을 놓고는 없는 상황이라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MP5 세부 내용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 내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 평생교육 과정 운영 및 거점 구축이라고 하는 세부 내용으로 해서 세부 과제로는 지역혁신주도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을 한번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그 혁신과 관련된 부분으로 MP6 세부 내용으로는 학생 성공, 직원 행복, 그다음에 지역 상생을 위한 대학 인지도 제고라고 하는 세부 내용을 좀 제시를 해봤고요. 그에 따라 이제 세부 과제로는 MP6-1부터 MP6-2.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공부, 일, 놀이, 하고 싶은 대학 캠퍼스 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사업 내용과 세부 과제와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아직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학교 입장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 하에 기타 혁신 사업으로 6-2 세부 과제를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예산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사업비 구성과 관련된 그 질문들을 좀 하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그 예산과 관련된 구조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약 한 35억 정도의 그러한 예산을 교육 분야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 한 4억 정도는 연구 분야, 평생교육은 약 한 4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는 2.5억 정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과 관련된 총괄 관리 체계 및 운영 전략입니다. 예, 저희 대학혁신위원회라고 그 하는 조직을 사실 성과환류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을 좀 더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대학혁신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좀 변경을 한 상황이고요. 이 대학혁신위원회에서 우리 학교 성과환류위원회를 대학혁신위원회로 확대를 해서 학내 전체 재정시험 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 및 환류를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사업운영위원회, 성과환류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각각 대학혁신운영위원회와 자체평가소위원회로 변경을 하여서 기존 사업 성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성과관리 체계입니다. 예. 그 평가는 사업과 관련된 평가는 성과환류 및 자체평가소위원회에서 핵심 과제별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분석을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사업 규모의 유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가 결과 환류는 대학혁신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및 심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요 사업 변경 및 대학 재정 투입과의 연계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간단하게 그 사업과 관련된 혁신 사업과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는 지금 조금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해서 시간이 조금 남기는 하는데 사업 부서별 세부 과제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희 학생처에서는 조선희 부처장님께서 이제 방문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교무과의 최나영 팀장님, 그다음에 기획평가의 안승진 팀장님, 교육혁신본부의 김수정 팀장님, 그다음에 국제교류교육원 최재민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박영수 주무관님께서 각각의 그 주요 세부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처 조선희 부처장님 모시고 그 학생처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부처장 조선희입니다. 지금부터 전주기 입체적 학생 지원 고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상담센터의 목표는 입학부터 졸업 또 그 이후까지 학생의 전 주기 동안 입체적으로 진로, 심리 부문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약자로 MCAPS입니다. 학생이 입학을 하면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정신건강 역학조사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선 고위험군이 선별됩니다. 진로 설정을 위해서는 진로 수준 진단을 하게 되고 개인의 어떤 정서 문제나 문제 행동을 평가하는 K-바스크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학습 과정에 있어서 습관적인, 행동적인, 전략적인 효율성을 측정하는 MLST 검사 등을 모두 실시하게 되어서 학생의 진로, 심리, 학습 부분의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위해서 1대1이나 집단 상담 또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저희들은 학생의 진로, 심리, 학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학생들은 한 학기에 2번 이상 진로지도 교수님과 매 학기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모든 상담은 학생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연계 신청이 일어나고 연계되었을 때 진로, 심리, 학습 영역의 전문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사경고자나 장애인, 다문화 탈북 학생, 학군단 학생 등 소수학생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특히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별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상담센터의 3개년 추진 계획을 요약하면은 다음에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각적 측면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진로, 심리, 학습 연계 상담. 두 번째, 원스톱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학생 지원. 세 번째는 진로 단계와 진로 과제에 따른 수준별 진로 상담. 네 번째, 저성취 및 적응 취약군 특화 심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는 MCAPS 기반의 원스톱 연계 상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건강 역학조사, 그리고 K-바스크와 같은 심리검사, 학습검사, 진로진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고위험군을 선별하게 되고요. 또 필요한 학생에게는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더욱 안정화시키고 올해부터 자문위원회를 구축하여서 전문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소수자 특화 심리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학사 경고자 대상으로 롤백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필요시에 저희가 또 원스톱 상담 체계 내에서 진로, 심리, 학습 상담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소수 집단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지도 교수님의 상담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래 학생들의 게이트키퍼 훈련이나 센터 상담자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서 재학생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3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진로, 심리, 학습의 원스톱 연계 상담을 올 한 해 더욱 내실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1대1 또는 집단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이 프로그램들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프로그램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초기 상담 컨설턴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류와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도 안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소수자 특화 심리지원에서는 학사경보자 또래 집단, 소수학생 위기학생 집단 프로그램, 장애학생 지원센터 연계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환류를 통해서 개선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올해부터 더욱 내실 있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겠고 매년 환류와 개선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어서 인재개발원의 지역 수요 맞춤형 취창업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대학교 인재개발원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진로 결정과 취업을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단계별 경력 개발, 그리고 지역 수요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통한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입니다. 저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단계별로 저희들의 목표를 약자로 해서 DRIM 해서 이제 M 드림 프로그램이라고 명명을 하였는데요. 1학년 시기의 목표는 진로 설계이며 이를 위한 교양 수업과 졸업 선배 멘토링 등 취창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학년의 목표는 취창업 준비, 그리고 이를 위한 교과 비교과 과정을 제공하고요. 3학년의 목표는 개인의 취창업 역량의 향상입니다. 그리고 4학년은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멘토링이나 현장 실습 등 일 경험 지원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학생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내에 있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진로 설계, 취창업 준비, 역량 향상, 사회 진출 A라는 영문 이니셜대로 M 드림 프로그램으로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채용 약정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함께 운영함으로써 취업률을 상승시키고 또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정착하게 되고 기업으로서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개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인재개발원은 IPP 그리고 링크 3.0과 함께 일학습 실무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이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험형 현장 실습을 운영하고 사전에 NCS 교육 연계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타 대학 간의 공유 협업을 통해서 다른 권역 기업의 일학습 실무 경험 프로그램으로 향후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용 지향형 프로그램 선진화 과제에서는 청년 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신규 주문식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 운영할 계획이며 우수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채용을 협약하고 수료생을 취업 연계하고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 차상위 계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역량 교육, 그리고 예술계 학과의 전시회와 연주회 등 개인 창작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졸업 후 1년 이내의 미취업자, 졸업생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첫 시작이니만큼 참여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고 희망학생의 풀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올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내실화, 고도화시켜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용 지향형 프로그램 선진화에서 올해는 주문식 취업
교육을 그 IPP나 링크 3.0 그리고 저희 인재개발원 등의 컨트롤 타워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좀 분산식이 아닌 통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통합기획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규 교육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도 개발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비이공계 대상의 채용 약정형 주문식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수자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기초 차상위 대상자 그리고 개인 창작 활동 대상자에게 맞는 취창업 지원 제도를 구축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졸업 후 미취업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또한 꾸준히 그 취업 알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면서 취업 현황을 저희들이 추적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향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3개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과 그 최나영 팀장님 오셔서 그 사업 세부 과제 및 추진 과제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교무처 학사지원 팀장 최나영입니다. 전공 역량 기반 전공 교육과정 품질 개선 체계 운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 패러다임은 대학에 기대하는 바가 잘 가르치는가에서 잘 배우는가로, 그리고 무엇을 전공했는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얼마나 아는가에서 얼마나 잘 해결하는가로 변화하였으며,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 평가, 전 교육 과정의 운영에 대해서 대학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 도입을 위해서 지난해 우리 대학이 추진했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서 11월에 역량 기반 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설명회를 단과 대학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사항 등을 반영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을 11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제정된 지침을 근거로 학과별로 학과 전공교육과정위원회와 학과 전공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기존의 전공 역량이 설정되어 있는 인증학과를 제외한 35개 일반 학과에서 학과별로 전공 역량 설정 보고서를 올해 2월까지 교무처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학과별로 설정하신 전공 역량은 핵심 역량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교과목 몇 회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전공 역량 진단 도구 개발 등 교육과정 평가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학과별로 역량 기반 전공 교육과정 교과목을 1개에서 2개 교과목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전공 역량과 매핑되어 있는 교과목 중에서 학과별로 1개에서 2개 교과목을 제출해 주시면 지원 교과목을 선정해서 역량 기반으로 교과목을 운영, 평가하실 수 있도록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혁신 지원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릴 텐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에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혁신본부 교육성과관리센터와 공학교육혁신센터 등 교내 교육과정 인증 관련 기관과 교무처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한류가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역량 기반 전공 교육과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량 기반 전공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는 교육 목표, 전공 역량 설정, 2단계는 전공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세 번째 단계는 평가 및 환류 과정입니다. 세 단계는 1항에서 10항까지 세부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항의 교육 환경 변화 분석 및 교육 수요자 요구 분석부터 10항의 전공 역량 재설정 및 전공 교육과정 개편과 운영 등에 관한 환류까지 1항부터 10항까지 진행 방법과 그리고 어디서 주관하는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역량 기반 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 재규정 메뉴에서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평가과의 안승진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관련 세부 과제 및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맡게 된 안승진 기획팀장입니다. 제가 설명할 부분은 2022학년도 MNU 학과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당초 작년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혁신사업단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획평가과에서 운영한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사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대학 종합발전계획 및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혁신적 특성 분야를 지원 육성하고 대학의 기본 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프로그램 마련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업 명칭이 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MNU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예산 지원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 명으로 공문이 시행됐었는데요. 올해는 특성화에 좀 더 방점을 맞추어서 사업 명칭을 일부 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문 시행될 때는 MNU 학과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고 공문을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다음 주에 공문을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해서 올해 연말까지 총 6개월 동안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수 있는 학과는 전 학과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크게 4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역 특화 산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수요 맞춤형, 그다음 세 번째 비교 우위, 네 번째 기타 자율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크게 원하는 분야는 크게 이제 대학 특성화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 자체적인 학과 자체 특성화 분야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 대학 종합 발전 계획에 보면 대학 특성화 분야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지역 특화 산업 분야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조선해양산업, 친환경 바이오 산업, 문화예술 관광 사업인데요. 대학 특성화 분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는 이 분야로 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야와 좀 다른 분야, 그러니까 학과 자체적인 특성화를 원하실 경우에는 2, 3, 4 분야로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셨을 경우, 선정되셨을 경우에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5개 분야로 지원 내용이 나뉘는데요. 전공 특화 교과목 개발 및 운영, 각진 경진대회, 경진대회, 공모전, 전시회 등에도 이제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격증 교육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 학생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지원 예산입니다. 지원 예산 혁신사업 지원비로서 총 2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요. 학과당 프로그램당 최대 3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 가능한 걸로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복수학과 연계라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좀 신설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학문과 융복합이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요.
학과 단일 학과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학과가 연계해서 여러 개의 학과가 묶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새롭게 이번에 분야를 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학과라서 프로그램당 최대 500만 원까지로 좀 더 지원 예산을 좀 늘려서 이제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때 신청하실 때는 주관학과가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청 기준입니다. 신청하실 때 우리 대학 인재상이 요구한 9개 핵심 영역과 연계해서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신청서 보시면 거기에 체크하실 수 있는 체크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 비중 표시 합의, 그 다음에 100%가 되게끔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은 학과별로 한 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복수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단 이제 특성화 사업 목적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 부합되지 않거나 또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조금 조정 또는 필요할 경우에 조정할 수도 있고 목적이 안 맞을 때는 좀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유념해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 정보 재정 지원 사업에서 중복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신청 자체가 안 되고 또 신청하시는 속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및 집행 기준입니다. 예산 지원은 저희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때문에 저희가 아래에 좀 박스가 나와 있지만 아래 비목에 대한 예산 요구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도 이 비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수영비, 급식비, 운영수당, 임차료, 재료비, 사업추진비, 장학금이고요. 그리고 집행 기준은 비목별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립대학 회계 예산 편성 지침하고 집행 지침들을 좀 준용해서 그 원칙들을 좀 세웠습니다. 나중에 예산 신청하실 때나 그리고 집행하실 때 이 기준들을 반드시 준수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 서류 지원 신청하실 때는 이제 예산 신청서 신청하시도록 이제 공문 나가면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과 보고 시에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결과 보고서 양식에도 좀 기재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이제 결과 보고서 받을 때 아무래도 정성적 위주로만 저희가 이제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성과 관리나 성과 활용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량 성과도 반드시 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권장사항으로 성과 확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행사성이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나름의 성과가 있으시다면 보호자료 배포나 어떤 홍보 성과들을 좀 기재해서 이제 권장사항으로 좀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결과보고서에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다음 주 초에 공문이 시행될 겁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선정 공문을 이제 7월 하순까지는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은 단가대로 배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동안 예산을 집행하시고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기획평가과 안승진 팀장님께서 지역 수요 기반 MNU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교육혁신본부에서 김수정 팀장님, 그다음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최재민 원장님, 그다음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박영수 주무관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 조정 다 됐다라고 하니까요. 교육혁신본부에서 김수정 팀장님 모셔가지고 세부과제 내용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본부 전문연구원 김수정입니다. 네, 앞서 설명을 들으신 대로 우리 대학 혁신 전략은 크게 미래융합형 교육혁신 그리고 지역 특화 연구력 강화 또 평생교육 기타 영역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육혁신본부에서는 미래융합형 교육혁신의 MP1 지역 수요 기반 미래교육 품질 개선 체계 활성화와 MP2 학생 성공 지향 스마트 교수학습 체계 활성화에 해당하는 스마트 티칭 앤 러닝 지원 체계 운영과
뿌리 깊은 제목 코어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스마트 함께형 학습법 활성화에 해당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혁신본부에서 진행하는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MP2, 즉 미래융합형 교육혁신의 MP2 지역 수요 기반 미래교육 품질 개선 체계 활성화 중 세 번째 세부 과제 스마트 티칭 앤 러닝 지원 체계 활성화입니다. 이제 이 대학교육 혁신지원 사업에서는 우리 대학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또 수업 환경을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또 거기에 나아가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혁신적 교수법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 방안과 목표로 설정을 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스마트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과 MNU MOOC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 과제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스마트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맞춤형 교수법 지원, 또 혁신적 교수법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우수 교수법 확산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NU MOOC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격 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원격 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교과목 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 여기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MP 2-3 스마트 티칭 앤 러닝 지원 체계 운영에 추진 과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MNU 역량 기반 평가 모델 개발 및 운영으로 역량 기반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두 개의 추진 과제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티칭 앤 러닝 지원 체계 운영의 추진 과제 첫 번째 하이브리드 스마트 교수법 개선은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신임교원의 학교 적응하고 그리고 교수 역량 향상을 위해서 멘토링과 신임교원 교수법 특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특강이 한 번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2학기에 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수업 컨설팅은 강의 평가 합의 교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자기평가와 그리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수업 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데 2학기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혁신적 교수법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과 관련 플립드 러닝 및 하이브리드 스마트 교수법 또는 이제 메타버스가 요즘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수업을 위해서 그런 활용 사례 중심의 교수법 등을 적용한 이런 교과목 운영 지원 그리고 특강 및 워크숍이 지원이 됩니다. 3월부터 이미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수 교수법 확산을 위해서 교수법 연구를 지원하고 또 공동체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외부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인식하는 그런 수업 전략에 대한 평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와 만족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이브리드 스마트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은 혁신 지원 사업의 지표 중에 교육 지원 고도화 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티칭 앤 러닝 지원 체계의 두 번째 추진 과제인 MNU MOOC 활성화는요. 주로 원격 교육에 기반을 제공하고 또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 온라인 콘텐츠 교과목 개발은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하며 13주 동영상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교수 지원과 이러한 교수 환경 고도화에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이제 학생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학생 학습 역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는 MP3, 즉 미래융합형 교육혁신의 MP3 학생 성공 지향 스마트 교수학습 체계 활성화와 관련 두 개의 세부 과제, 뿌리 깊은 제목 코어 강화와 스마트 함께형 학습법 활성화, 이 두 개가 바로 학생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초 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초 역량에서는 실무와 소통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전공 기초 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그리고 창의 소통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실무 협업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수행과 관련해서 협업과 인성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함께 성취형 프로그램을 실무와 창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육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육시란 창의성이라든지 협력, 소통, 컴퓨팅 능력, 인성, 도전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자율지표, 교육지원 고도화 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MP 3-1 뿌리 깊은 제목 코어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추진 방향과 목표는 전공기초 역량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또 이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소외 및 위기 학생의 학력 증진을 위한 튜터링, 습관 개선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하는 것으로 화면에 보시는 3개의 추진 과제를 통해 목표에 제가 죄송해요. 이거 안 넘겼었네요. 계속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하는 것으로 화면에 보시는 3개의 추진 과제를 통해 목표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추진 과제별로 살펴보면요. 추진 과제 첫 번째, 전공 기초 학력 진단 및 증진과 관련해서 보면 학생들의 학습 전략을 일단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런 학습 전략 개선을 위해서 코칭을 실시하며 기초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과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기초학습 능력이 글쓰기인데, 학생의 글쓰기 역량 강화를 위한 코칭 지원을 실시하며 추후 이런 워크숍 지원을 통해서 글쓰기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그래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전공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함으로써 참여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참여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역시 향상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실무 역량이나 소통 역량을 0.01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제목 코어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두 번째 추진 과제, 저학년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이 저학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매체 활용을 위한 그런 기획과 또 자료 제작법 등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운영기간은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통 역량을 0.1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하고 또 시사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과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진 과제, 소외 및 위기 학생 학력 증진인데요. 여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이제 말 그대로 그 학습 부진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증진시키고 또 튜터링 지원, 그리고 학습 습관 개선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사경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 증진을 지원하는 롤백 프로그램은 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방학 기간에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튜터링과 나바타는 학기 중에 운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또 핵심 역량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MP 3-2 스마트 함께형 학습법 활성화는 세부 과제의 추진 방향과 목표를 보면 학생들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협동학습 역량과 또 소통, 인성 역량, 그리고 학습 기법, 매체 활용, 그다음에 고등사고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과제 첫 번째 함께형 성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목표지향적 협동학습을 지원하고 동기부여를 위한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학기와 2학기 각 1회 실시를 하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그리고 주 목표 핵심 역량이 실무 역량인데요. 이러한 실무 역량의 향상도가 그래프와 같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고, 이러한 향상의 정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MP 3-2 스마트 함께형 학습법 활성화의
마지막 추진 과제 육시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러한 육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해결력과 같은 고등사고 능력, 그리고 매체 및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도전 정신, 또 협동, 인성, 또 코딩 능력과 같은 컴퓨팅 능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 향상을 위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공모전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 공유를 위해서 책자 발간, 또 LMS 영상 등을 등재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창의 역량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혁신본부에서는 우리 학교의 미래융합형 교육혁신을 위해 교수님의 교수법 개선,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학습 역량 및 4차 산업 시대의 대응을 위한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하여 대학 홈페이지 게시, 그리고 학과 공문, 또 그 외에도 웹메일 전송이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이제 교수님들의 경우 이러한 각각의 프로그램의 대상이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견하시면 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혹시 이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므로 이런 자유롭게 의견을 저희 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최재민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관련된 세부 과제, 주요 추진 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교류원 원장 최재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학 혁신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들 또 연수 프로그램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성과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또 어떤 식으로든 좀 업그레이드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시면요. 예. 저희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이제 크게 세 꼭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토익 스피킹이나 또는 일반적인 LC나 RC 같은 토익 수업들, 또 아예 회화 수업, 이와 다양한 이제 그런 어학 관련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한 꼭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지는 이제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아웃바운드로 학생들을 이제 직접 여러 나라 우리 MOU를 지금 맺고 있는 학교를 통해서 캐나다나 호주 이런 식으로 연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시대로 사실 이제 직접 가지는 못했고 온라인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맨 마지막 꼭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이제 국제교류원 2층에 온누리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온누리존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갖고 사람들과 다양한 우리 외국인 학생들 또는 외국인 강사 선생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의 크게 세 개의 그런 꼭지로 저희가 지금 학생들에게 프로그램들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면 여기 우리 글로벌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써봤는데요. 계속 저희가 사전 사후 평가 이런 어떤 설문이라든지 또는 시작 전에 어떤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요것들을 좀 더 체계를 더 강화해서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이렇게 좀
좀 더 고도화하는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할 때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의욕적으로 참여를 하다가 중간이나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본인들이 이제 좀 많이 지치고 이러면서 그 중도에 이제 그만두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튜터링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관리 체계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예로 정보전자학과를 예를 들었는데 정보전자학과 같은 경우 이제 저희와 어떤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해외 취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특히 특화가 많이 돼서 그쪽하고 협업을 많이 해갖고 그쪽에 맞는 스케줄에 따라서 또는 요구하는 그 어떤 특정한 어떤 방식에 따라서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롤모델이 돼서 다른 학과에서도 그런 협업을 통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런 학습 역량을 통해서 학생들의 소기의 성과들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하는 학생들은 계속 하는데 모르는 학생들은 또 이 학습 역량 프로그램들, 우리 그 어학 프로그램들을 생소해하고 또는 겁내하고 이러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UCC 공모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저희가 성과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할까 합니다. 예. 그리고 해외 어학 연수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2년 내내 그 코로나 때문에 바깥으로는 못 가고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뭐 아직 코로나가 정확하게 종식이 되진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된 상태니까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어학 연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각각의 그 학교마다 특성도 있고 프로그램도 어떤 경우 더 알차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서 좀 더 매칭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외 취업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금 여기서 홍보를 한다면 이제 저희 그 델라웨어 주립대학하고 델라웨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였던 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델라웨어에 보내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일단 거길 가서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그 디즈니랜드의 그 파크죠. 디즈니랜드 그 파크에서 인턴을 하는 식으로 저희가 성공적으로 했었고 학생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잠시 중단이 됐는데요. 다음 학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 예정이고 확대를 좀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스케줄가 있고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기가 있는 거와 달리 좀 더 자유롭게 학생들이 교류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원어민들이 좀 거기 자주 액티비티 클래스 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으로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프로그램들도 이제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교재 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계속 그런 교재라든지 이런 자료들 예를 들어 DVD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으면 더 구매를 해서 학생들이 계속 흥미를 갖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건 조금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교양교 과목 수업과 좀 연계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지금 학생들이 이제 우리 한국 학생하고 외국인 학생이 거의 물과 기름처럼 거의 만나지를 않는 느긋한 인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교류가 없는 이런 상황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가 알기는 이제 대학생활의 설계 같은 그런 경우
우리 대학의 여러 가지 그 시설도 찾아보고 막 이러는 건데 이제 그 중에 뭐 한 주 정도를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이 직접 외국인 학생과 인터뷰를 한다든지 친구 맺기 같은 걸 한 주 정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학생들이 또 뭐 이렇게 좀 또 그 다른 타국에서 온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편견도 좀 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교육혁신본부하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좀 협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 또 뭐 우리 투어를 하고는 있습니다. 온누리존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투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이제 교양국 과목의 한 꼭지에 이제 한 주 정도를 그냥 투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개설이라고 할까요? 뭐 약간은 그 포함을 시키면 그러면 좀 더 많이 학생들이 투어를 통해서 온누리존을 오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전부인데 어쨌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학 프로그램들 이런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을 했고요. 2021년대 한 7회 정도 전체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7회 정도 운영이 됐고 한 300명 정도 아마 중복이 좀 되긴 했을 겁니다. 근데 300명 정도의 수강을 그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9.2점 정도가 상승을 됐고요. 이제 뭐 토익 캠프나 이런 걸 통해서 토익 캠프는 되게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여름에 이제 뭐 그 3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특히 또 효과가 좋은데요. 그래갖고 이제 학예 방학 때 우리 캠프들 보면 뭐 1차 모의 토익, 2차 모의 토익 해서 계속 그 캠프 중간중간 계속 모의 토익 그리고 정규 토익까지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번에 상당히 평균이 뭐 192점 또는 또 동계 같은 경우 심지어 224점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튜터도 저희가 고용을 하고요. 또 학생들이 또 잘 좀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면담도 여기 관리하는 그 우리 교직원분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노력 덕분에 그래도 괄목할 만한 이런 점수 향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 입소문이 있어서 많이 요새는 이 토익 캠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피커 캠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토익이 이제 저기 앞에 있는 토익 캠프는 리딩이나 리스닝 쪽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토익이지만 요새는 이제 토익 스피킹도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스피킹 능력이 또 요새는 많은 회사에서 더욱 강조가 되는 추세라 이제 이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설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점수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향상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예, 그 학생 해외 어학연수 요거 보시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나가질 못해갖고 이 19년에는 그래도 뭐 온라인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46명 이 정도로 꽤 19년은 좀 괜찮았는데 이게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학생들이 뭐 당연히 어학연수뿐 아니라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연수까지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 그렇게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긴 했지만 좀 약간의 수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캐나다 빅토리아 엘버타 대학 이런 대학과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이거는 아마 후에 이제 저희 이제 다음에 2022년에 좀 더 확대해서 다른 학교 미국이라든지 호주 이런 학교까지 더 좀 다양한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라고에 대학에서도 역시 인문과 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한 연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소수지만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 1명 이런 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좀 자세히 얘기하면 온누리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오면 보통 이제 학생들 데스크에 이제 학생들을 받아서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안내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것 중에 이제 패턴 잉글리시라고 해서 특정한 패턴이 있죠. 문장의 그 문형들을 외우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그러한 그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잉글리시를 하거나 프리토킹을 하거나 또는 이 프리토킹 데이는 이거는 이제 우리 특히 외국인 강사 선생님이 거기 계실 때 많이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인터내셔널 컬처 나잇이라는 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문화를 좀 알리는 각국 이제 우리 학교에 오는 유학생들의 문화를 알리는 그러한 어떤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뭐 의상을 입어본다든지 같이 뭔가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죠. 그러한 문화를 통해 그렇게 해서 서로가 좀 더 친해지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걸 다 합쳐서 참여자 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수는 줄었지만 다 올해에서부터는 좀 더 많은 수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수 보면 상시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냥 와갖고 학생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DVD를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혹은 어휘 향상을 한다든지 아까 패턴 잉글리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재를 삼아서 공부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뭐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안내 드리면 이제 오늘 저희 2층에 있어서 거기 가시면 거기에서 데스크에서 학생들 거기 뭐랄까요? 우리 근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학생들이 거기서 안내를 해주고요. 그 학생들이 대부분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할 때 어느 정도 영어를 하는 학생들이에요. 외국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어휘 공부를 하고 이제 테스트지 같은 게 있거든요. 공부한 걸 제대로 했나? 그런 걸 했으면 이제 틀린 것들을 이제 교정을 해주거나 가르쳐주는 역할도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공부를 도와주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별 프로그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사 선생님들, 우리 패티 선생님, 아담 선생님 두 분의 원어민 선생님께서 저희가 스케줄을 이렇게 미리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때 무슨 요일에 이 선생님이 계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는데요. 그때 오시면 액티비티를 뭐 예를 들어 뭐 프리토킹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외국 선생님하고 영어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경우 뭐 반드시 꼭 예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여기 선생님이 계셔서 그냥 얘기 좀 하고 싶다 이래도 충분히 되니까요. 뭐 사전 예약을 꼭 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컬처 나잇은 지금은 사전 예약제죠. 예약을 미리 하셔서 오시긴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외국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론 서포트는 해주지만 학생들 예를 들어 베트남 학생, 중국 학생 뭐 이런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맨 처음에 했을 때는 네팔 문화에 대해서 그때는 조수민 교수님이라고 영문과 교수님이 맨 처음에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뭐 옷이라든지 결혼 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생인 인도 학생께서 인도에 대한 문화에 대한 설명, 어떤 체험을 제공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요번 학기죠. 요번 학기에는 베트남 학생이 이제 차와 이제 커피가 유명하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들고 뭐 어떤 식으로 음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컬처 나잇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뭐 외국어 특강 아까도 얘기했죠. 회화도 있고요, 토익도 있고요, MNU 토익 캠프라고 해서 이 캠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학기에는 힘들고요.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학예 동계, 즉 방학 동안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MNU 토익 캠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토익 관련된 LC나 RC 쪽을 향상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요. 스피커 캠프는 주로 토익 스피킹에 중점을 둔 거고, 아예 그냥 스피킹이나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그 토익하고 상관없이 자유로운 프리토킹에 가까운 걸 원하시면 이제 영어 회화, 외국어 특강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좀 더 그 세분화돼서 소수 정예로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학생들의 그런 니즈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외국어 특강에 그 강사 선생님이 지금 2분만 계십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학생 수도 적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를 줄였는데요. 이제 요것들은 이제 좀 학생들의 그 참여가 많고 이렇게 되면 또 수를 늘려서 한 3명, 4명 해서 좀 더 수준별 강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여기 내용들은 다 조금 앞에서 얘기가 된 것 같아서 그 정도면 성과 공유와 홍보 쪽은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이제 제일 고민되는 건 학생들이 이제 평가나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좋았냐 이런 걸 물어보면 좋았다. 그리고 뭐 다시 듣고 싶다. 이런 것들은 응답이 되게 높은데,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약간의 소수들이 즐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UCC 쪽으로 해서 홍보 쪽을 좀, 요새 학생들은 좀 영상 매체 쪽으로 이렇게 좀 더 뭐랄까요, 관심이 많잖아요. 수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리긴 하는데 이렇게 너무 글로 쓰여진 것들은 학생들이 잘 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매체를 좀 이용해서 성과를 공유하려고 하고요.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학생들 중에 그 저희가 꾸준히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성장 스토리 같은 거, 맨 처음에 그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이었고, 영어 수준이,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향상이 됐고, 끝에는 4학년쯤 상급반이 됐을 때, 또는 뭐 취직을 하는 시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 스토리를 좀 장기간에 이렇게 어떻게 찍어보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학생들이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어학연수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저희 이제 그 중에 저희가 못했던 게 문화체험 연수라고 해서 문화연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러한 연수들이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아까도 했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죠. 근데 그래서 문화연수까지도 저희가 이제 아마 하게 될 거고요. 이 문화연수는 보통 팀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유럽권 또는 뭐 미국 쪽 뭐 이런 식으로 몇 군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팀 단위로 지원을 하는데요. 그 문화 연수 같은 것도 새롭게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만족도나 사전 사후 이렇게 성과나 측정을 하고 그 피드백을 보고 좀 더 향상될 부분은 향상을 시키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한 몇 주 전에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초당대 이렇게 저희 그 국제교류 관련된 원장들이 만나서 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지금 뭐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공동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진행이 잘 되면 아마 빠르면 다음 학기서부터 그런 것들도 같이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영어권에는 캐나다, 빅토리아, 알버타 이런 대학들 거기에서 한 10명이 모집을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호주 그리피스에 10명,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인턴십이 있어서 그 10명, 그래서 한 30명 정도의 그 학생들을 지금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나고야 고베 이 대학에서 저희 이제 2명 정도씩 이렇게 모집을 할 생각이고요.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2명 이렇게 모집이 할 생각입니다. 예, 다음 다국적 문화의 장인 온누리즘 프로그램인데요. 예, 그 아까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 계속 더 얘기할 게 예, 뭐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추진은 이제 이 다음 학기서부터 그러니까 계속 학기 내내 추진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하나 더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스터 클럽은 좀 보시면 저희 그 온누리 존에는 그 지금 뭐랄까요?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봐서 그 동아리 공간을 그쪽에 거기에 그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좀 영어 클럽 같은 그 클럽이고 이제 우리 그 온누리존에 상주하는 식으로 해갖고 그 학생들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도 하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동아리 구성 이 부분을 좀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 네, 설명을 마치고요. 많은 관심 바라며 저희가 아직은 지금 원래 이걸 담당하는 그 교직원 선생님께서 조금 또 아프시고 이래갖고 좀 약간의 이제 인사이동도 있고 막 이래갖고 조금 그 준비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덜 돼가거나 설명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또는 우리 그 교류원의 그 웹사이트에 연락할 수 있는 그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 미진한 부분, 설명이 덜 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저희 국제교류원 프로그램 살펴주시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그 혁신지원사업단 박영수 주무관님이 오셔서 관련 세부 과제 및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NU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박영수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 혁신을 위한 세부 내용의 세부 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혁신 전략은 융복합 연구시설 확충, 그리고 학생 연구 역량 강화, 융복한 신진 연구 발굴, R&D 유치 및 학술 교류 지원으로 지역 미래산업 융복합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미래 융복합 연구 지원 체계 고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혁신사업은 대학의 연구 분야 변화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미래 산업 융복합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지원 사업은 융복합 연구 역량 제고, 융복합 연구 주제 발굴 및 R&D 사업 수주, 학문 후속 세대의 연구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세부 과제 MP 4-1부터 4-3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세부 과제 MP 4-1 지역산업 연계 융복합 연구 기반 확충은 지역산업 및 정책 방향과 부합된 융합 분야를 지정하고 다학제로 구성된 교수와 연구원이 융복합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지원 내용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지역 수요 맞춤형 연구 몰입 환경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특화 주력 전략 산업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며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장비 구축 및 연구실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규모는 약 1억 원이며 일정은 수요 조사를 통해 7월에서 11월까지 연구 기자재를 구매하고 연구실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부과제 MP4-2는 학제 간 미래 융복합 연구 기획 활동 지원이며 대학 차원의 융복합 연구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학술 정보 교류, 학술 연구 저술, 학술 연구 기획 공모 등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융복합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융복합 학술 교류 활성화와 학술 연구 활동 지원, 국책 사업 및 R&D 사업 유치 활성화에 대한 지원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술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단과대, 학과, 연구시설 등 교내 부서 및 기관이며 규모는 개체 규모에 따라 국내 규모부터 국제 규모까지 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학술 행사 개최에 필요한 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7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접수될 예정이며 사전에 사업단 문의를 통해 계획서 검토 후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므로 최소 2주 전에는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일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진 과제는 국책 사업 및 R&D 사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며 대학 구성원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천만 원이며 사업 규모에 따라 30에서 700만 원이 공모사업 유치 활동을 위한 운영 경비로 지원됩니다. 마지막 세부과제 MP4-3은 지속가능한 창의적 연구자 양성체계 구축으로 교수, 학생, 연구, 학술 동아리, 교수 연구의 지원을 통한 연구 인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교수, 학생, 연구 동아리는 지역 수요 맞춤형, 미래 신기술 분야 2가지 핵심 분야로 운영되며 지도교수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규모는 동아리당 3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연구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가 지원됩니다. 동아리 운영은 8월부터 12월까지를 운영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인 미래 도전 연구 분야 발굴 소규모 연구의 지원은 전임병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팀당 200만 원 이내로 총 9천만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구 아이디어 공유 및 연구 과제 발굴 등 다양한 연구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운영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연구 혁신 전략의 세부 내용 및 세부 과제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고 추진 과제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궁금하신 사항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혁신 지원 사업단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2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사업 설명회를 위해서 학생처, 학생상담센터, 인재개발원, 교무처, 기획처,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교육원, 그다음에 대학혁신 지원 사업단에서 간단하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관련된 사업과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